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소서 민도쌤입니다. 합격 면접 팁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중요한 다른 면접 전형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오늘 준비한 부분은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기본적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론 면접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기출 예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면접의 정석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이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4명에서 8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조에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주제가 어떤 게 나오느냐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유형과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지원자의 개개인들을 평가하는 게 토론 면접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협력성, 이해력, 그러니까 협력성은 이해하실 건데 이해력은 자, 우리가 내놓은 이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자 하는 거겠죠. 그리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친구가 토론에 임하느냐, 그리고 뭔가를 이 친구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 한번 볼게요. 면접 시작 전에 당연히 토론 주제가 공지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별도의 찬반 또는 중간 사회자의 역할도 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주어지는 곳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의 시간이 보통은 주어진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중요한가? 그리고 꿀팁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걸 왜, 토론 면접을 왜 시킬까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자, 회사에서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그때 이 친구의 애티튜드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애티튜드. 자, 이 친구의 소통과 협업을 하는 방법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하진 않는가? 또는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조직 생활에 이 친구가 적합한지를 조금 더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표를 잘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이해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은 물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케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게 되면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조직 생활에서의 애티튜드에 조금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원자라면 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도 힘들었다. 그 다음에 꿀팁을 한번 볼까요? 주장의 일관성. 그렇죠. 당연히 내가 찬성 쪽이면 계속 찬성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반대면 계속 반대 입장, 또는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사회자로서의 그 적절한 컨트롤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찬성이라고 했다 마지막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겠죠 라고 한다면, 뭐냐, 아까 두 갈씩에는 분명히 이 친구는 반대 입장인데 뒤에는 반전인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선을 선정이 된다면 그 노선대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견지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태도와 토론 예절, 이 두 가지가 조직 내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 친구의 얘기를 막연히 경청하지도 않고 묵살하거나 내 주장만 너무 일관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극적인 토론 자세도
네, 안 좋겠죠. 아까 적극성이 평가 대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이게 사실 보면 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인지는 해요. 근데 막상 그 불꽃 튀는 상황이 되면요,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순간에서 잘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다 보면 자칫 이런 경우가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삿대질은 뭐 물론 자기 손을 꼬집으면 되지만은 이 말을 끊거나 이 감정적으로 조금 먼저 대응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는 연장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 얘기를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요약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A의 주장은, 상대방의 주장은 이런 걸 핵심 요지로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지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의 요지와 피드백을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와 또는 팀 내 다른 팀원들과의 의견을 공유할 때도 이 부분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론 면접이 한때는 다시 좀 없어지다가 요즘에는 다시금 부활하고 상당히 강조하게 되는 또 트렌드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사 이슈도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너무 이 친구가 극단적이거나 이상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감점을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평상시 때도 의견 정리를 하거나 기본 상식 수준에서 메인 헤드라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서 기초 상식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거를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냐면, 자, 지원기업에 대한 기사, 그 다음에 지원기업이 속하는 이 업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핫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최소한으로 좀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 자, 자기의 주장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했다면, 자, 기본적이겠죠. 1번, 주장을 하게 되면 2번, 근거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주장을 그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요약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주장이 바뀌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 근거를 드는 부분에 있어서 추천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지표나 관련 팩트 사실들을 근거로 내세우는 이 습관과 연습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자기 말에 힘을 가지게 되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와 신빙성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는데요.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죠. 논제 확인을 잘하고 역할 배분, 토론 준비를 하는 게 기본 단계라면 지나친 겸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 반대인데 한쪽만 너무 쏠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둘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케이스를 제시를 받았다면 그때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귀담아 듣는데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요약 정리를 해라.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니까 말을 끊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가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접근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출 가이드 한번 볼게요. 제가 CJ그룹을 먼저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둔 이유는요. CJ가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는 문제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름 공약 여성 화장품인 이것이 백화점 또는 SNS 커머스에서 어디서 판매돼야 될까요? 판매 채널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영화관의 부가사업 매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예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지원 기업의 어떠한 이슈 중에서 매출 관련된 매출 증대 이슈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구나. 그죠? 그래서 당연히 상품과 지원 업종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애용하시는 CJ 올리브영만의 강점과 또는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식으로 나온 적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사상식에서 한번 볼까요?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65세 정년 의무화에 대한 찬반 토론. 이거는 현대차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문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시사상식 수준이죠. 그 다음에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 이것도 증권사의 어떤 기본 이슈, 아주 베이직 이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 측의 입장과 소비자 측의 입장을 구분해서 아예 기출한 적도 있다. 자, 제일기획은 뭐 하는 회사죠? 그쵸? 광고 회사니까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말 러프하고 광범위한 주제죠? 그래서 업종에 맞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롯데그룹 한번 볼까요? 롯데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저성장 경제 국면인데 어떻게 돌파할까? 아까 제가 매출 증대 방안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나온 문항이죠. 자, 똑같습니다. KT도 한번 볼까요? 고객의 가격 인하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합을 해보면 고객 vs 그 다음에 회사 입장 이렇게 하면 이제 찬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B2C 회사에서의 쟁점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본인 관할 구역인데 매장 점주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영업으로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관리직이 될 건데 관리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매장에서의 점주들 입장이고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의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이 토론 면접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이냐 회사냐 또는 반대의 이해관계에 있는 입장이냐 또는 그 업종과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사상식은 아까 보셨죠? 65세 정년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저성장 기조 이런 식으로 가장 저변에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제시하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저성장 기조인데 우리도 힘들어요. 그럼 고객들이 원할 텐데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득할까요? 이런 식으로 토론의 주제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PT 면접에 나오는 그 케이스 문항과 중첩되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입장의 차이,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입장의 차이를 선별해서 구분해서 내는 경향이 요즘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토대로 온라인 스터디 카페,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충분히 이제 감을 잡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평가요소를 보시면 아까 제가 왜 그런지 알 거고요. 꼭 이해를 다 못해도 되니까 내 방식과 애티튜드에만 그래도 급하신 분들은 집중을 잘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걸 이해를 아예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조직과 소통력에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모든 주제를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면접 관련된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